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식하고 원장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워크북에 대한 스텝 2와 스텝 3, 영작하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영작하게 되면 왠지 토익하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작이 되어지겠네요. 영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영어에 아는 단어를 어순에 맞춰서 배치하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말하기 과정에서도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요.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어 어순과 그 다음에 영어 어순 이 두 개의 차이점 때문에 많은 충돌이 발생을 할 건데요. 한국어 어순을 잊어버리시고 영어 어순으로 만들어 가시되 영어 어순의 가장 큰 핵심은 주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동사까지 찾아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동사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동사부터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거를 순서대로 열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꼭 잊어먹지 마시고 우리말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주어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미스터 킴은 새로운 우리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겁니다. 일단은 주어 찾아보니까 미스터 킴이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에 말리지 마시고 뭘 찾아가야 된다? 소수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동사.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미스터 킴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responsible이란 말은 일단 책임 있는 이란 말 아니에요. 책임지는 이다라는 걸로 잘 기억을 하시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책임질 겁니다라고 하니까 동사적 성질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놈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에서 꼭 잊어먹지 말고 의미를 챙기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이 시제를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건 미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will be responsible, 그 다음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말로는 새로운 우리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말이 되어져 보이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new our project. 자, 영어로 돌려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정사라고 한다라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관사, 소유격, 지시사. 지시사라고 하는 것은 this, that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정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부분이 반드시 일반 형용사보다 앞에 온다. 일반 형용사보다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정사의 중복은 오류다라고 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이상이 없지만 영어적으로 보니까 our 소유격 맞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이쪽으로 빠져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our new project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개조된 타동사가 보여집니까?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타동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바로 명사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의 단어들은 무조건 명사 받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말이야 개조된 타동사지만 실제 진짜 타동사는 아니다라는 점, 그 점을 감안하고 그래서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전치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 be responsible 다음에 쓰는 전치사는 for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때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라는 것은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전치사가 낯설다 보니까 일단 암기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자, 중간에 뭐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어수로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we, 그리고 explain. 자, 꼭 잊어먹지 말고 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느끼셔야 돼요. 설명했다니까 얘가 되어지겠고. 자, 그러면 영어 순으로 보면 우리는 설명했다라고 하니까 타동사 맞죠?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영어의 오순을 따라간다라면은 여기 about our history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영어의 오순을 잃어버리고 그냥 또 한국어식으로 간다면 뭐뭐에 대해서니까 about을 쓰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about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 이거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동영상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꼭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어, 한국말 나온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제는 쓰지를 말고 입으로 바로 쏘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피킹 공부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니다. 미스터 스미스는 그 제안을 고려한 후에 받아들였습니다. 자,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된댔어요. 주어수로 잘 치고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에서의 주어는 미스터 스미스가 되어지겠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어 다음에 소수로를 찾아가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ccept 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시제 잘 활용하시고 받아들였다 과거니까 accepted. 근데 이제 잘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말려들지 말고 영어대로 간다라면 이 사람이 받아들였대요. 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죠, 그죠? 이래서 타동사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말에서는 생략이라는 걸 해버리지만 한번 찾아본다면 미스 스미스는 그 제안을 고려한 후에 받아들였다. 뭘 받아들였겠어요? 그 제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 offer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남는 놈이 이 놈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뭐한 후에라고 한다라면 after를 쓰고 근데 우리가 이제 after, before, since, until 이 놈들의 특징이 전치사도 되고 종속 접속사도 된댔죠. 그럼 일단 전치사로 종속 접속사로 한번 가보면 여기에서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누가 그런 거죠? 미스터 스미스죠. 그래서 he하고 뒤에 소수로 받으러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nsider 그리고 그 제안을 그러면 여기에서 it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동사에서 관리를 주의하셔야 될 게 그가 고려한 후에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과거보다 더 이전이 되어지겠죠. 뭐뭐한 후에 뭐뭐 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과거 완료는요. 또 다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라는 걸 밝히고자 할 때 had pp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알 수 있을 경우는 과거 완료를 과거로 다 대체를 해버려요. after가 들어감으로써 더 이전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전치사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본다라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after considering it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일단은 여기에서 동사가 있으면 항상 누가란 말을 챙기세요. 안 나오면은 주절의 조하고 똑같다라는 점이 되어지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after his consideration 그 다음에 바로 명사 못 받겠죠.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치사를 쓰는데 이렇게 동사, 타동사가 박혀있는 명사가 뒤에 명사를 받고자 할 때는 가장 오브를 많이 쓴다라는 점에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합니다. 참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의 숙제를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말에 빠지지 말고 주어수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 소수로, 우리말의 소수로는 무조건 끄트리가 있어요. 끄트리에.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과거 맞네요. 일단 우리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can이란 말도 있지만 be able to do라는 말도 써보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Tom was 그리고 not able 또는 이걸 합해서 unable이라고도 표현 가능하겠죠. 그죠? 자, 주어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잡고 들어가세요. 자, 뭘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끝마치지 못한다고 그죠? 그의 숙제를. 그러면 to finish 하고 his homework.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그의 숙제를 이게 먼저 치고 들어올 건데 항상 영어 순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보니까 남는 것이 게으르기 때문에가 남았죠. 그럼 여기서 because하고 he 시제 적용해야 돼요. He was 그리고 lazy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종속 접속사를 썼을 때의 단점 한 가지가 말이 길어진댔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짧게 쓰고자 한다면 because of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절을 명사로 압축할 때 제일 먼저 동사를 건드리랬어요. 동사를. 그리고 그것의 명사형을 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laziness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므로 이때 뭘로 들어간다? 소유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도 나올 수 있죠. 그죠? 동명사도. 그러면 이거를, being lazy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를 밝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없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상으로 소유격으로 사용을 하되, 여기에 나오는 his가 여기 주절의 주어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이 동사로 표현된 부분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똑같다. 그러면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좀 문장이 길어지는데 문장이 길어질수록 주어 수로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제때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어는 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게 될 것이다. will know. 그 다음에 이제 주어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장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제품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know의 목적어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절이 등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We will know that. 그 다음에 we will not be able to 뭘 할 수 없다고요? 보내는 것은 뭘 보낸다고요? 우리의 제품 our project.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considering 우리의 현실 our realit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작 하다 보면 틀림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봤던 이 한국말의 어순과 그 다음에 영어의 어순이 상당한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때라는 말, on time 이런 식으로 쓰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 영작이 끝나게 되면은 꼭 그 책 덮어버리지 마시고 한국말로 한번 보고 그걸 이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바로 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영어 어순이 제대로 먹히게 돼 있다는 사실 꼭 잊어먹지 말고 꼭 잘 활용합시다. 항상 강조하지만 공부는 인풋 중심이 아니라 아웃풋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가장 좋은 아웃풋 방법이 영작을 해보는 것과 그리고 말해보는 것 그거 하게 되면 영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